전설의 톡톡톡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외대부고 비롯 각 분야 인재들의 꿈과 향연 오늘 이 한자리에 5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분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들음으로써 꿈과 희망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시죠?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 킴이라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고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때는 미국 콜로라도에서 콜로라도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아예 한국인 한 명도 없는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또 디테일한 건 또 네, 듣더라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네, 어느 대학이죠? 최고의 명문이죠? UBC 네, 그렇습니다. UBC라고 밴쿠버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네, 브리티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입니다.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lright. 자, 그다음 네, 우리 또 가운데는 오늘 맏형으로 또 참석을 해주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파트너 변호사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맞습니다. 부동산 건설 네. 그룹에 있고 파트너 네.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하는 곳은 주로 이제 부동산 건설 그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나 시공사 그리고 네. 재건축 재개발 뭐 분재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하게 되고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또 그 쟁점이 많이 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그쪽에 또 1인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대표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어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님들이 사실 처벌이 또 될 우려가 되는 너무 겁나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또 명문 나오셨죠?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 서울로 이제 와서 사법 시험 공부하고 해서 이제 변호사 또 시험 사실을 패스한 네, 맞습니다. 우리 또 김현금 변호사였고요. 네, 오늘 또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부고 15기 자연과학 계열을 졸업하고 현재 적성여자대학교 약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영입니다. 네. 이제 현역대 카이스트랑 약대를 동시에 붙고 현재는 약대를 선택해서 쭉 선택을 했고 그리고 미래의 약학도를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과외업에 아주 열심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뒷부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또 외대부고 나온 인재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기 영어과 졸업한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2018년이죠. 그때부터 창업을 하기 시작해서 8년째 하고 있고. 엄청나네요, 벌써 횟수가. 네. 그래서 전 중문과랑 이제 컴퓨터 전공을 했는데 중문과하고? 네, 중문과와 컴퓨터를 복수 전공 크로스를 했는데 컴퓨터를 살려서 이제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었다가 네. 이제 4번을 연쇄 창업을 하면서 되게 다른 도메인에서 처음에는 뭐 뷰티 앱을 만들었다가 네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소셜 앱을 만들고 지금은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다양한 도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님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주식회사 리퀴드 네이션인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옆에는 우리 또 콧미남이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부고 10기 자연계열 졸업생 박태민입니다. 학부는 카이스트에서 수학과 산업공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현재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5분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뒤에 계신 분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태훈 군은 창업활동 아까 얘기하셨고 동아리 활동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겪어서 지금 올라왔는지 좀 얘기 전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제가 영어과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국내반과 이제 국제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제반이 조금 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많았지. 환경이었어서 저는 한 20개 넘는 동아리를 했었고 Really? 네, 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적성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력을 했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 그치. 첫 번째가 농구 동아리 했었어요. 아, 유명하죠. 예, 농구 우리 동아리. 이태용군을 찾으려면 농구 코트로 가면 볼 수 있다고 할 네, 정도로 종래- 완전 대단했는데. 종래도 빠지고 사실 일부러 빠진 건 아니고 까먹고 못 가고 막 반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제가 너무 농구에 심취해 있었고 창업 동아리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3-4번 정도는 그 큰 대회를 나가서 실전 경험을 쌓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도 완전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요? 대학교 때는 코딩 동아리가 좀 되게 큰 변수였는데 코딩 동아리. 에서 이제 코딩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어서 그때 만난 친구랑 지금 아직도 계속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저는 물론 뭐 고등학교 네. 때부터 이제 이태용군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역량은 알아봤지만 어쨌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죠? 뭐, 열심히 했나요? 그냥 일단 무식하게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보자.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던 건데 그때 막 헤어샵 다 이제 200군데 300군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좀 한번 다운받아 다 달라고 알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무식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아유 근데 이제 도전 정신을 약간 무대포로 어쨌든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거고 하면서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태민 군으로 한번 또 질문을 넘겨볼 텐데요. 아마 태민 군은 어때요?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수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이제 그때 느낀 수학의 매력에 좀 이렇게 매료가 되어서 대학교에서 학부 전공도 수학으로 정할 수 와우.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학보다 더 좋아했던 게 축구여가지고 축구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이외에도 치어리딩 동아리나 엄청나죠. 네, 봉사 동아리나 아니면 실험 동아리 이런 거 하면서 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네, 엉덩이 종깃밖에 더 나가겠어요. 아까 이태용 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득체가 콤비네이션 됐을 때 또 좋은 결과가 있다. 네, 그 맞습니다. 얘기를 또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우리 박수영 양한테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약학도로서 굉장히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또 지금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이겠지만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살짝 아쉬웠던 게 선배님들이랑 다르게 코로나 시기여서 맞아. 동아리를 너무 많았는데 열심히 참여를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줌이고 대면으로 맞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반에서 애들을 끌고 나가서 제가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건 뭐 성공한 친구들의 공동된 특징은 운동을 열심히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또 배드민턴을 또 열심히 하셨구나. 네, 거의 학년별로 제가 토너먼트까지 주관할 정도로 오 마이 배드민턴 갓.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동아리는 저는 농업 동아리에 있었는데 맞아. 직접 이제 농사를 짓진 저도 농사 못했지만 좋아해요. 네,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카이스트랑 약대 자소서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영건 변호사님한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또 김영건 변호사님 했을 때 물개잖아요. 수영의 또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은 어땠을까요? 뭐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20년 이상 지나서 지금 이제 아주 약간 이제 좀 말씀 나누면서 이제 좀 떠올렸는데요. 근데 역시 우리 외대부고 출신 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역시 외대부고가 정말 훌륭한 학교구나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약간 새 시대의 인재 같은 이런 느낌? 이제 반면에 저는 약간 구시대의 인재? 인재라고 하면 그렇고 구시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재 맞죠? 예,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수능이었죠. 오로지 그쵸. 수능 몰빵. 예, 그때는 또 특차라는 것도 있어서 그냥 수능만 하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수시나 정시가 있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지금만큼 뭐 여러 다양한 활동 이런 것이 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뭐 특별히 활동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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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부지런히. 기억. 예.
무조건 그냥 내 앞에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내 신동력 열심히 하고 수능도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재수도 하고 학교도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는 또 고시 공부를 예, 정말 열심히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구시대일지언정 인재가 될 수 있다. 또는 뭐 그냥 구시대인으로서 뭐 조금 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또 우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좋습니다. 생각이 좀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신세대인가요? 아, 네.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폴킴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그 반강제적으로 열심히 해야만 했던 그때 일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학비든 뭐 생활비든 이런 거 없이 무료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 as if Cali,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따뜻한 캘리포니아, 데 as if 가고 Cali. 싶었는데 결정 난 거 보니까 콜로라도 어디 산에 해발 뭐 한 4,000m인가? 그러니까 이게 내리자마자 숨이 막히는 거예요. 턱. 아시아인이 저 혼자였었던 거죠. 그 시골이라는 곳이. 이분 많이 네, 받으셨나요? 이그나시오. 근데 그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고 discrimination. 지나가면은 뭐 제키 차부터 뭐 여러 이름을 많이 불렸고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축구를 너무 네. 좋아했었는데 전 축구하러 갔는데 미식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축구부가 없는 거예요. 미국 그때 당시에 축구부는 거의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조건들이 있었어요. 미국 문화를 체험을 꼭 해야 되니까 9월부터 12월은 미식축구, 12월부터 몇 월은 농구, 농구 후에 야구. 1년을 돌려야 되는데 애슬리트. 무조건 해야 되는 운동선수가 겁니다. 되셨겠는데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코리안으로는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이 태극기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 나갔을 때. 네네. 제가 키가 뭐 이렇게 크진 않은데 제 키에 흑인들이 덩크를 하는 겁니다. 제 눈앞에서. 그러면서 왜 코리안은 이렇게 못해?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여줘야겠다. 보여줘야겠다. 쇼앤프루브를 해야겠다. 아우, 슈앰프. 네, 그래서 그때 체력을 많이 길렀던 또 생각이 나고. 아우, 감동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을 많이 겪으면서 느꼈던 건 이게 약간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삶인가? 연예인들 어디 가면 다 한류, 알아보고 막 K-한류, 뭐 시초.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뭐 닉네임대로 그쵸. 부르고 해서 제가 마음을 좀 바꿔서 여기서 좀 스타가 될 수 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거는 좀 다름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좀 극복해냈던. 아우. 우리 그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이태훈 군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물론 열심히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또 완전 극복되지는 않잖아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했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정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설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열정이 있는 건 좋은 거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분야에서 뭔가 그걸 좀 더 체계화해서 한번 그걸 좀 활용해 볼 생각은 없겠느냐. 제가 그때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거 그냥 마냥 즐기고 농구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뭔가 건설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기수 때 전국 특목고 농구대회라는 거를 맞아요. 한번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16개 특목고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강당에서 이제 토너먼트 치르고 예선전 치르고 그런 약간 경험들이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처럼 그 저의 반등을 이끌어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때부터는 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게 있을 때 그걸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걸 뭔가 또 좋은 방향으로 승화를 시키면 일도 받고 그렇죠.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우 저는요 이태훈 군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한 게 본인만의 길을 색깔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그냥 단순히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잘 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광대한 꿈을 갖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우리 또 옆에 있는 우리 박태민 군한테 한번 여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어쨌든 지금 박사 공부하고 계시고 또 고등학교 때는 축구도 열심히 하셨고 또 치어리더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공부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는지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 나가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막 꽃미남 팬클럽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사람을 원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시험이나 성적이나 입시 등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좀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공부라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꼭 1대1로 싸울 필요 없이 친구들의 힘을 빌려서 좀 다대일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꼭 1대1일 필요가 없다, 싸우는데. 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학업적 성취랑은 조금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후배분들에게도 주변 친구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컴피티션 경쟁하지 말고 네. 친구랑 같이 협업, 코퍼레이션 해서 네, 두루두루 했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명언입니다. 아유, 우리 또 수영 양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수영 양은 지금 학창 시절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저는 일단 외대부고의 장점이다 단점이 온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점인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숙사에 있다 보면 정말 잡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이제 부모님은 곁에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래도 친구랑 선생님뿐이니까 네. 뭔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걸어감에도 그게 진짜 그런 것 결과가 같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막 터널을 계속 걸어가는데 뭔가 앞이 보여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효율적으로 현재를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고3 때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랍스터가 저희 학교의 대표 메뉴인데 2마리 먹을 때 가장 행복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소한 것에 행복을 찾으면서 고3을 그냥 무상무념으로 쭉 걸어왔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가기도 힘든데 계속 과거 집착력으로 거기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데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도 필요하다. 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사신 우리 우리 현금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그러한 또 시절을 보내고 지금 또 대한민국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셨을까요? 대학교 가서는 그래도 좀 우리 그 후배님들처럼 이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사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아까 저도 노래 불렀잖아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연세대학교 합창단 아부당들하고 합창단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초년차 때 이제 뭐 활동하다가 이제 또 바로 군대를 또 가게 되죠. 2년 또 군대 갔다 와서 갔다 군대를 오니까 이제 가셨구나. 또 바로 공부를 해야 될 고시생으로서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 또 왔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가 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뭐 상황인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겪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지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영 이거 수영은 진짜 그때 이제 수영이 나오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3시간 하고 1시간 운동을 한다 그러면 1시간은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안 했을 때 한 5시간, 6시간 공부할 수 있는 효율이 나오는 뭐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약간 코오퍼레이션하고 컴페티션 뭐 그거를 같이 합쳐서 코어퍼티션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모수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이기는 하지만 경쟁자다 하면서 척지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실 얘기 오늘 제가 5분을 모셨는데 나중에 한 분씩 모셔서 단독 토크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우리 폴은 또 어땠을까요, 폴킴은? 네,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 유학과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좀 많이 알거든요. 파친코인가요, 파친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걸 아는데 저는 성향이 되게 밝지만 또 충전하는 방법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책을 읽는 걸 많이 좀 좋아하고 책을 읽고 뭐 기도하고 사색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셀프 컨피던스를 많이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게 하나의 진짜 좋은 취미가 되었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공부하기 바쁜데 언제 책 읽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꼭 오히려 그게 꼭 전문 서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떤 책이 됐든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사색하고 생각해보는 습관들이 있으면 이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챗GPT가 나온 이 AI 시대에도 질문을 뭘 할 줄 알아야지 그 정답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역할은 본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고력에 있어서 책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어쨌든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한 기업의 또 대표로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꼭 들려주고 싶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열정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진짜 한번 좀 뭐라고 해야겠죠? 좀 딥하게 한번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당장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군대 가서 생각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일단 교환학생 가서 생각하자.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저는 거의 100이면 95 이상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좀 그것에서 저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뭔가 열정 있는 분야에서 좀 끝까지 한번 좀 해보고 자신의 좀 적성이라는 거를 찾으면 좀 좋지 않을까. 좋겠다. 예. 또 옆에 있는 우리 태민군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태민군도 이제 적잖은 나이가 이제 벌써 되어가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또 후배들도 많고 또 기타 등등 그런 상황에서 특히 고등학교 이제 항상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우리나라 고등학생 제가 봤을 땐 다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네. 친구들에게 어떠한 덕담이나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아까 했던 얘기랑 되게 일맥상통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때로는 좀 쉬어가고 비워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쵸. 또 그 안에서 이제 휴식과 공부 간의 그 본인만의 밸런스를 잘 찾아보면은 또 학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달리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가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또 학위 취득하고 앞으로 꿈이 뭘까요? 박사 취득하고 나면 저는 사실 굉장히 소박한데요. 어떤 그냥 꿈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박수 기여하고 보내드립니다. 싶습니다. 아우, 이런 분들이 많아야 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뭐 소박한 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수영양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후배들에게 또 해줄 얘기가 많잖아요.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모든 과외 학생이 이제 고3 및 N수생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가에게 또 사교육에 또 큰 별이십니다. 고3이랑 N수생의 가장 중요한 건 멘탈 케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과외 학생을 혼내지 않는데 정말 화가 날 때가 순간의 감정에 휘둘러서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해서 정시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내신 맞아. 버릴래요. 이거거나 내신 버리면 안 되는데. 네. 아니면 선생님 학교가 너무 비효율적이라 자퇴할게요. 그런 걸 보면 사실 학업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감정은 정말 순간적인 거라 생각해요. 뭐 부정적인 거 포함해서 긍정적인 감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짝 내 마음을 거쳐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막 기쁜 거에 기뻐하지 않고 너무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도 않고 너무 그냥 즐겁습니다. 적당히 제로섬으로 평온하게 가는 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그런 게 가장 뭐 인생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울 게 너무 많네요. 저는 오늘 토크쇼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감동받고 배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강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평정심을 유지하고 너무 일비하지 말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또 맏형으로 이렇게 과감히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또 젊은 친구들에게 또 기성세대로서 아니면 인생 선배로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네. 척박한 땅에도 꽃은 핀다. 지금 갑자기 이 말이 좀 전부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많이 준비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받아 써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딕테이션. 생각이 났어요, 네, 지금. 척박한 땅에도 꽃이 핀다. 네. 사실 그 척박한 환경이 그것에 매몰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작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많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저 초임 변호사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민 많았었거든요. 이거 선배 변호사들은 굉장히 뭐 돈 벌어먹을 거 다 벗고 우리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는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한번 그게 토양이 돼서 지금 또 나름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가 후배들한테는 되시잖아요. 또 그래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변호사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죠. 네. 또 이렇게 전설의 톡톡톡도 아무나 나오나요? 또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셨는데 또 작년에는 그래서 공헌 그런 대상까지.
환경에 대한 어떤 너무 탓하지 말고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일단은 최선을 다하자. 저는 좀 그 말씀을 환경 드리고 싶습니다. 탓 정말 많이 하죠. 부모님 탓 아니면 학교 탓.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탓을 안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오늘에 또 김현건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율촌을 대표해서 여기에 출연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포부 꿈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우리 사회 안전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죠. 네, 그 겸해서 돈도 잘 벌 수 있으면 좋겠어서. 네. dreams come true. 네, 맞습니다. 네, 조만간 부자가 되지 네. 않을까. 거부가. 그래서 산업안전, 중대재해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단기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계획으로는 이제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 한 5천억이라든지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목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제1의 로펌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왠 줄 아세요? 김현건 변호사가 있다면 앞으로 다 제치고 율촌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율촌 대표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이 정도로 회사를 띄워주는 변호사 저 처음 봤거든요. 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 우리 또 폴킴이 후배들에게 메시지? 네, 너무 앞에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해서 감동적인 뭘 메시지. 얘기할지 잘 척박한 모르겠죠. 땅이 너무 척박한 이거 지금 땅에서 정신이 꽃이 하나도 핀다. 없는데 저도 그러면 이제 사자성어를 좀 준비해서 what's that? 세옹지마. 세옹지마. 예, 그러니까 A로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쵸. The best is yet to come. Oh 좋은 my 거는 God. 늘 준비돼 The best is yet to 있으니까 come. 아직 오지도 않았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꼭 그게 됐다고 해서 꼭 성공을 성공도 보장하지도 아니잖아. 않아요. 예, 그리고 저도 주위에 이제 많이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도 나중 대기만성하는 형도 정말 많이 봤고 많이 주위에 봤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오늘 함께 해주셨던 이 5분들 꼭꼭 기억하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은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전설의 톡톡톡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